안녕하세요, 모티를 박기동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릭이 드디어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죠. 와, 이게 미국에서 출시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거든요. 차가 정말 대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늘씬하게 잘 빠져서 디자인 정말 잘 나왔고, 또 이게 전기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셔가지고 오늘 시승을 통해서 과연 이 리릭이 어느 정도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가 이게 길이가 5m가 약간 안 됩니다. 4,995. 근데 휠 베이스는 3m가 조금 넘어요. 이게 물론 이제 전기차 전용 얼티엄 플랫폼에서 만든 차니까 기존의 캐딜락 차들이랑은 뭐 플랫폼이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사이즈 면에서 봤을 때 대형 SUV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차가 이렇게 좀 늘씬하게 생겼잖아요. 길이 대비 지붕이 키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차가 조금 낮으면서 늘씬하게 빠졌고,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뒤쪽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깎아서 내려와요. 그래서 약간 쿠페형 SUV를 닮은 느낌도 들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외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디자인이 늘씬하게 빠진 게 굉장히 디자인적인 특징인데, 이게 뒤가 이렇게 쿠페처럼 깎이면서 아무래도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자, 앞모습 보시면 그릴이 기존의 캐딜락의 약간 그런 크레스트는 거의 형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크롬이 안 쓰였죠. 그래서 기존의 캐딜락들이 그릴을 크롬으로 많이 쓰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게 구멍이 안 뚫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차분한 그런 인상을 주도록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라이트들이 이렇게 쭉 다 들어오거든요. 좀 전기차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끔 앞모습이 좀 미래적인 캐딜락의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어는 플러시 타입의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앞부분을 이렇게 살짝 누르면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여기 힘도 굉장히 잘 받거든요. 문 열기에 되게 좋게끔 그런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휠은 20인치 휠, 지금 국내에는 이게 리릭 중에서 스포츠 트림, 그러니까 리릭 중에서 최상위 트림 한 트림으로만 지금 다 국내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디자인의 20인치 휠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올 시즌인데 26550R20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뒤가 이렇게 날렵하게 깎여 있어 가지고요, 좀 약간 쿠페형 SUV 같기도 하고 좀 외건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좀 602포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이게 600이 아무래도 이제 최고급 차에는 600이라는 표현을 그동안 우리가 꽤 많이 썼거든요. 마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610Nm예요. 그러니까 600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600이라고 적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적용해 놨고, 이 포니까 이제 사륜구동이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 차에는 앞쪽과 뒤쪽에 각각 전기 모터가 적용돼 가지고 최고 출력이 합산으로 500마력. 와, 500마력이면 사실 상당히 강력하죠. 그래서 제로백도 4.6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성능도 발휘를 해 줍니다. 뒤에는 뭐 심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를 열 때는 요 캐딜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지금 트렁크는 상당히 반듯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말씀드렸듯이 지붕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시트는 이쪽에서 전동 이제 버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방을 넣어놔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지금 트렁크가 눕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길이는 뭐 충분히 길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가서 한번 살짝 누워 보면 여기가 좀 확실히 낮긴 하구나. 이게 대형 SUV인 거 감안하면 뭐 길이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좀 차 안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지붕이 좀 낮은 거는 어쩔 수 없긴 하네요. 에스컬레이드 이런 차들은 막 광활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의 공간은 아니긴 해요. 특히 여기가 좀 낮아 가지고 이렇게 좀 제약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트렁크가 일반 SUV랑 다르게 약간 패스트백처럼 열려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뒷좌석은 우와, 아무래도 이제 휠 베이스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 만큼 뒷좌석은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앞에 이 정도 주먹 2개 이상 들어가는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등받이 각도가 따로 조절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단계가 조절이 되긴 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최대로 누운 상황이어서 더 많이 기울어지는 정도는 아닌데 그냥 무난한 정도의 등받이 각도를 갖추고 있고요. 뒷좌석에도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 뒷좌석에도 에어컨 따로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20V도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용량이 얼마인지 적어 놓질 않았네요. 용량이 좀 여유가 있으면 V2L처럼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뭐 예전에 일반 내연기관 차들에 있는 이 220V 같은 경우 용량이 그렇게 크질 않아 가지고 차에서 쓰는 거는 무리 없이 쓸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용량이 안 적혀 있어서 좀 아쉽고 지금 C타입 충전기가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컵홀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캐딜락의 리릭이고 어쨌거나 차값이 1억이 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긴 팔걸이가 내려와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면 좋은데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 그죠? 우와, 와, 실내는, 와, 2열에 제가 좀 너무 1억짜리 차 치곤 너무 수수하다고 했는데 그에 비해서 운전석은 엄청 화려합니다. 이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 이게 아이드라이브 같은 저거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는데 요거는 EV6 느낌이 진짜 많이 나네요. 와, 안쪽에도 C타입이랑 시거잭 넣는 데가 있고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가 테두리를 이렇게 해놔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요거를 내리면 이게 손잡이 있는 것 같은 거 쓸 때는 이렇게 내려서 쓰면 되긴 하겠네요. 이렇게 올려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약간 넓은 트레이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 놨잖아요. 인조 가죽을 씌워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트레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 트레이랑 요 느낌은 완전 EV6 느낌이 나네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하나 마련되어 있고, 와, 여기 전기 충격기나 총 같은 거 넣기 딱 좋은. 이거는 꿀렁꿀렁 하는데 열리진 않네. 이제 글로브 박스는 여기에 그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브 박스를 열게 되어 있거든요. 닫는 거는 자동이 아니고. 자,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이 모니터죠. 와, 이게 커브드 디스플레이이기도 하고 이게 33인치라고 하는데 일단 스타일 자체가 보통 현대기아에서 쓰는 건 이렇게 거의 사각형에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는 라운드 처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게 보면 이쪽 끝에 살짝 정보가 하나 있고 가운데 계기판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센터 모니터로 되어 있는데 이 폭 두께가 그 12.3인치, 12.3인치 두 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닌가 충분히 넓은 건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작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대시보드 위쪽이 이렇게 평평하게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괜찮고요. 여기도 크롬도 적용되어 있고 이런 데도 패턴을 이렇게 넣어 놔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 지금 공기가 나오는 이쪽에도 지금 크롬을 넣어 놨는데 이걸로 이제 바람 방향도 조절하기도 하고 막 잠그거나 열거나 할 수도 있고. 자, 이쪽 화면에는 이게 지금 홈 화면이고요. 뭐 오디오, 자동 주차, 전화, 설정, 차량 상태, 충전 뭐 이런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밀게 되면 실내 무드 조명이 있고 제어 센터에서 오토 하이빔, 자동 주차, 파워 윈도우 카메라, 모션 센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어 센터도 도어 및 윈도우, 라이트, 주행 및 주차 이런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시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나 다이얼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 홈 화면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시면 이제 투어가 기본 노멀 모드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눈길, 빙판길이 있고 마이 모드에 들어가시면 각각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쪽에도 페달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 불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요게 여기도 지금 같이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원 페달 주행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요거는 항상 아래쪽에 깔려 있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요거를
선택하시면 이제 원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하고요. 원페달도 레벨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끌 수도 있고 보통도 있고 강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홈 화면에 뺄 수도 있구나. 네. 지금 홈 화면에 표시를 해놔 가지고 지금 메인 항상 이 홈 화면에서도 항상 요 원페달 드라이브가 떠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배터리가 충전 레벨은 100%까지 충전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가 충전되어 있는지는 퍼센트로 나오진 않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프로 나와 있죠. 지금 100%는 아니고 한 80% 정도 되겠죠. 그래서 433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100%였었거든요. 100%였을 때 주행 가능 거리가 558km가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이게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는 복합으로 465km거든요. 근데 558km를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니까 사실 주행 거리는 상당히 잘 나온다고 보고요. 요 화면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에너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게이지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것도 이제 투어 모드냐 스포츠 모드냐에 따라서 여기 모양이 바뀌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에너지 흐름과 관련된 부분이고, 보조 시스템이 보이게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모던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쓰실 수도 있는데, 요 게이지, 요 에너지 흐름 요 부분도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직경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조금 작은 느낌이 드는 컴팩트한 느낌인데, 지금 굉장히 디자인이 특이한 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쫙 일자로 꺾어 놨잖아요. 이런 느낌은 사실 좀 처음 받긴 하거든요. 야, 근데 디자인이 좀 특이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핸들 열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까지만 적용되어 있고, 차로 유지가 아직까지도 없어요. 이게 리릭이 들어왔는데, 그죠? 캐딜락의 전기차 리릭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차로 유지가 안 된다는 거, 네,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렇게 만져보면 좀 투박하긴 해요. 여전히 미국 차여서 좀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배터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 패들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이번에 리릭에서 좀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기능인데, 그래서 이게 리젠 온 디맨드라고 해가지고, 요 리젠 회생제동이거든요. 회생제동을 원하는 양만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국산차들 같은 경우 이제 패들이 양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면 아예 그냥 원페달로 가거나 아니면 오토로 가거나 그런 거 선택할 수 있게끔 패들이 붙어 있는데, 요 리젠 온 디맨드 요거는 이거를 당기는 정도에 따라서 이 압력에 따라서 회생제동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살짝 당기면 회생제동이 좀 적게 되고, 세게 끝까지 당기면 최대로 회생제동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당기면 차가 정차하는 수준까지, 이게 그 원페달 드라이브도 사실 해놓으면 브레이크에서 엑셀에서 발을 완전히 떼면 거의 정차하는 데까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손으로 조절할 수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면 좀 편리할 것 같긴 한데, 주행하면서 실제로 어떨지 한번 테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룸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셔도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기어 변화는 이쪽에 있는 칼럼을 통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벤츠에서 쓰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당겨서 밑으로 내리면 D, 밀면 R, 파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지금 원페달 드라이브가 지금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아까 스포츠 모드로 해놨는데, 일단 원페달 드라이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부드럽게 지금 출발이 되고요. 지금 이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슈퍼크루즈도 아직 적용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슈퍼크루즈도 그렇고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그게 그 구글맵 기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지금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쓰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이제 온스타는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GM에서 온스타들은 지금 계속 적용을 하고 있죠. 이 차에도 온스타는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쓰실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슈퍼크루즈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긴 하죠.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지금 계기판에 지금 여기 에너지와 관련된 모드로 지금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속도도 숫자로 나오지만 옆에 보면 출력이 숫자가 나와요. 킬로와트로. 지금 현재 몇 킬로와트를 출력을 쓰고 있는지가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0몇 킬로와트, 예, 이렇게 주행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회생제동을 할 때 회생제동하는 출력도 표시가 돼요.
지금 가속하게 되면 지금 22km, 33kW 이런 식으로 지금 힘을, 가속하는 힘을 보여주는데, 회생제동 할 때도 이게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세게 걸리면 숫자가 올라가요. 회생제동 되는 양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 글자가 계속 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회생제동 될 때는 이게 뭐 초록색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좀 다른 옆에 있는 글자가 움직인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회생제동 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그건 나름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어쨌거나 하얀색 글씨로 같은 글씨가 가속할 때도 숫자가 올라갔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이게 쭉 내려와요. 그러다가 회생제동이 되면 회생제동 숫자가 또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뭐 당연히 회생제동인지 가속인지 구분은 되긴 합니다만, 시각적으로 요게 색깔이 바뀐다든가 했으면 좀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회생제동 할 때도 보면 이게 숫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생제동이 이 정도의 파워로 이게 충전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나름 재미있습니다. 이따 고속도로에 가서 좀 강하게 가속하는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면 회생제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그냥 여기서 페달을 놓게 되면 한 12kW 정도로 지금 충전이 되고 있거든요. 12kW로 충전되는 것도 일반 완속보다는 한 2배 정도 빠른 속도이긴 하죠. 근데 이게 좀 더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27, 33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제동이 좀 더 많이 걸릴 때는 충전도 좀 더 많이 된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차에는 뭐 에어 서스펜션이나 아니면 마그네틱 라이드 이런 거 적용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승차감 세팅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길 와인딩에 가면 얼마나 롤이 생길지 조금 궁금해지긴 하는데, 일단 일상적인 용도로서 주행할 때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뒷좌석 승차감은 어때요? 뒷좌석 승차감도 좋아요. 뒷좌석 승차감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지금 느낌상으로 봤을 때도 승차감 자체는 굉장히 좀 안락함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 경쾌한 느낌은 좀 배제를 많이 하고 좀 안락함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좋은 승차감으로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스포츠로 되어 있죠. 일단 투어로 해서 먼저 주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가 일단 이제 노멀 모드인 상황인데요. 힘은 진짜 강력합니다. 와, 이게 오우 역시나 이게 앞뒤 합쳐가지고 전기 모터가 최고 출력이 368kW거든요. 368kW를 환산하면 거의 500마력이에요. 500마력이면 진짜 강력한 거죠. 오우. 제로백이 4.6초라고 하는데 초반에 가속하는 느낌은 4.6초보다 훨씬 더 좀 강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일단 스포츠로 해서 좀 주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살짝 내리막이긴 한데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백. 이게 스포츠 모드이긴 한데 아무래도 차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확 튀어나가는 느낌까지는 아니네요. 이런 거는 이제 설정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좀 더 강하게 확 튀어나가게끔 설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게 팍 튀어나가게끔 설정해 놓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진중하게 스포츠 모드인데도 조금은 진중하게 출발해 주는 모습이긴 한데, 가속은 꾸준하게 와 여기서 지금 제가속할 때 이때는 진짜 강하게 밀어주네요. 와, 가속력 진짜 좋습니다. 지금 회생제동이 100kW가 되고 있어. 지금 강하게 가속을 좀 해서 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감속을,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보니까 거의 막 100kW까지도 지금 충전이 막 되네요. 100kW면 급속 충전이잖아. 우와, 그 정도로 충전이 많이 되는 건가? 이게 회생제동 될 때 어느 정도의 파워로 충전이 되는지는 수치로 보여주는 건 제가 이 차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서 회생제동 될 때 제일 강하게 회생제동이 되면 그때 충전이 어느 정도 전력으로 충전이 되는지를 사실 수치적으로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 60kW로 되는지 6kW로 되는지 그건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막 100kW가 되니까 이 정도로 강하게 충전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거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 회생제동 되는 양과 관련해서 여기 숫자가 보이니까 한번 테스트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이드 미러가 이게 너무 작아. 이쪽 사이드 미러는 사각이 너무 커요. 야,
자, 그럼 가속을 좀 했다가 급제동을 한번 해볼게요. 178, 178kW. 오, 이쪽 이제 발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는 양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는 회생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세게 밟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물리 브레이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요거가 가속을 했다가 끝까지 안 밟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밟는 정도를 조금 조절해 보면 지금 179kW. 와, 이게 완전히는 아니고 한 절반보다 조금 안 되게 한 40%, 45% 정도 밟았을 때 회생제동이 방금 179kW까지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거죠. 와, 물론 근데 이제 그게 유지는 안 되니까 뭐 그렇게 급속도로 많이 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로 했을 때 회생제동 양이 제일 커진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리젠 온 디맨드 이거를 써서 주행을 해보면 이거 우와 200이 넘네. 우와. 와, 방금 212를 찍었어요. 우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패드를 당기는 정도에 따라서 회생제동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생제동으로 좀 충분히 감속을 많이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패드를 끝까지 당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속을 한 상태에서 이걸 끝까지 당겨 보니까 지금 182가 찍히는데 방금 속도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던 거죠. 이게 회생제동 되는 양이 이 브레이크 발로 페달을 밟았을 때는 조절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지만 조금 더 세게 밟아버리면 이게 물리 브레이크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세게 당기기만 하면 물리 브레이크는 전혀 쓰지 않는 상황에서 회생제동을 최대로 해주니까 회생제동 되는 양 자체가 좀 많이 나오긴 하네요. 이게 물리적으로 그 회생제동의 총량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가속했다가 감속한다는 거는 가속하는 동안 전기를 가지고 가속을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꿔 놓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감속할 때 회생제동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 때 그때 그거를 전기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양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를 회생제동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에 따라서 회생제동의 양을 어느 정도 할 건지가 시스템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좀 더 빠르게 받아들일 거냐 정도는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치는 정해져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물리적으로 최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데 어쨌거나 이 리젠 온 디맨드 패드를 쓰게 되면 물리 브레이크는 쓰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회생제동으로 감속하는 회생제동 양을 최대로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 가지고 나름 뭐 재밌게 쓸 수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가속을 했다가 뭐 감속을 할 때 이걸로 브레이크 대신 이걸로 감속을 한다. 오, 지금 180 나오죠. 이거는 사실 효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굳이 내가 이거를 신경 써야 돼? 차라리 그냥 회생제동을 오토에만 두더라도 오토라는 게 가다가 지금 앞에 차들이 없어요. 그러면 엑셀에서 발을 떼면 그러면 최대한 탄력 주행을 길게 유지하면서 그래도 충전은 되거든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21kW로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어느 정도 충전이 되고 근데 만약에 앞에 차들이 있거나 또는 뭐 램프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엑셀에서 발만 떼도 자기가 알아서 회생제동량을 더 늘려가지고 감속을 좀 더 많이 해주거든요. 오토 회생제동이 오토 모드일 경우에 요즘은 그것도 굉장히 그 지능적이어 가지고 굉장히 잘 해줘요. 적응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만 해도 사실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이거를 회생제동을 최대로 하는 것도 요 앞에 차 깔 때까지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에서는 사실은 발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회생제동 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충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리젠 온 디맨드 패들이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굳이 뭐 저도 안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필요하면 그냥 엑셀에서 발만 떼도 어느 정도 충전이 되고 만약에 앞에 차가 있다 그러면 브레이크 이 정도 밟는 것까지는 이 정도 감속하는 것까지는 전부 다 회생제동으로 다 바꿔주거든요. 로스 없이.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써야 하는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이걸 꼭 써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말씀드렸듯이 회생제동 양의 총량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조금 더 최대치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굳이 차를 급하게 세워야 될 때 그때 최대한 브레이크, 물리 브레이크에 개입 없이 회생제동만으로 최대한 차를 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굳이 뭐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회생제동량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재미가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도어 쪽에 조금 조명이 들어오고 하단에 트레이 쪽에 조명이 조금 들어오고 이쪽에는 따로 별도로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차로 유지가 안 되니까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아무래도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면 그런 정보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안 해놔가지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아예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많이 아쉽긴 하죠. 네. 자, 오디오는 지금 AK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19개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음악 잠깐 한번 들어보면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난 너의 길로 Future lover 사악한 밤 너의 물러 오디오는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뭐 여행하면서 음악 감상하기에 무난하긴 한데요. 스피커가 19개가 적용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는 출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 볼륨을 거의 최대 가까이 올렸을 때 느껴지는 출력은 느낌상으로 한 1000W 언저리거나 1000W 언더인 것 같은데 스피커가 19개가 장착되어 있는 것 치고는 출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여기서 지금 음색이나 그런 것도 되게 무난한 상황이어 가지고 조금만 더 타격감이 있으면 그러면 조금 프리미엄 느낌이 확실히 날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헤드레스트에 스피커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 Did a full 180 crazy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 헤드레스트에도 지금 스피커가 들어있어 가지고요, 나름 이게 공간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괜찮긴 하고, 그래서 내장 앱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제한이 돼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무난한 수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오디오도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지금 뭐 기아 EV9이나 이런 데 쓰고 있는 메르디안과 비교했을 때도 뭐 메르디안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 예, 출력이 아무래도 이제 스피커 19개나 되니까 메르디안보다는 한 10%, 20% 이상은 아니고 10% 정도 출력이 조금 더 높은 수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무난하긴 합니다, 오디오는. 그리고 지금 이 차에도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부분들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기존에 캐딜락에서 쓰고 있던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왜냐면 전기차는 어차피 엔진이나 배기 사운드는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윈드 노이즈가 제일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새롭게 세팅을 한 그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는 뭐 지금 상당히 조용한 편이긴 해요. 로드 노이즈도 이 정도면 잘 억제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차로 이탈 방지 보조도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손을 놓더라도 이렇게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근데 이번에 이것도 조금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선 넘어가려고 하면 딱 부딪히는 순간 핸들 이렇게 확 꺾잖아요. 그래서 꺾으면 이쪽에 가서 또 꺾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쪽 라인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확 꺾어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좀 바깥으로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나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잠깐 정도 손을 놓는 정도는 차로 유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수준이긴 해요. 예전처럼 이쪽 찍고 또 반대쪽 찍고 또 반대쪽 찍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이 부분도 뭐 지금 차로 유지가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아쉬운 대로 이 정도도 되니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586 포매틱 같은 경우 이제 400kW여서 출력이 얘보다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근데 그 차가 조금 더 무겁죠. 그래서 제로백은 4.6초로 비슷한 수준이고, 또 주행 가는 거리도 얘가 조금 더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그 차는 1억 8천대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EV9이랑 비교해 보면 EV9이
그 GT 라인의 완전 풀옵션까지 했을 때 1억이 조금 넘어가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EV9보다는 조금 비싸긴 한데 뭐 편의 장비라든가 첨단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정도로 감안해서 보시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차 가격 1억이 넘는 걸 감안했을 때 기능들이 좀 많이 빠진 거, 또 뒷좌석이 좀 허전한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아쉽다고 할 수도 있겠죠. EV9 같은 경우는 옵션 다 넣었을 때 가격이 9천이 넘어가긴 하지만 기본에서는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기도 하구나. 근데 이 차는 보조금은 아예 못 받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리릭을 국내에서 드디어 시승을 했습니다. 일단 스타일 자체가 늘씬하게 빠지고 앞모습도 기존 캐딜락이랑은 약간 다르게 미래적인 느낌도 적용되어 있고 해서 스타일이 상당히 멋있어서 그 점이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스타일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뒷모습을 보면 야, 이게 쿠페형 SUV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스타일이 좀 뭔가 독특하긴 해요. 멋있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운전석 쪽은 굉장히 화려하게 미래적인 느낌을 잘 살려놨습니다. 다음에 이게 크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적용되어 있는 거는 조금 이제 최근의 정서랑은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고 해서 실내도 여기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제 2열 같은 경우는 가격을 생각해서 봤을 때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리고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승차감에서 좋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힘도 상당히 강력하죠. 지금 뭐 500마력이나 되다 보니까 0-100 4.6초면 상당히 강력한 편이죠. 그래서 힘도 상당히 강력해서 그런 점도 괜찮고, 주행 가는 거리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찍어보면 500km가 훨씬 넘게 그렇게 찍히니까 그런 점에서 주행 가는 거리도 뭐 아쉽지 않은 여유 있는 정도는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1억이 넘는 상황이어서 과연 캐딜락이 차로 유지도 안 되는 캐딜락 리릭이라 좀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기다리셨던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좀 짧은 시간에 급하게 지금 시승을 해 봤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긴 합니다만, 다음에 이제 시승차를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또 장거리 주행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과연 이 차가 충분히 매력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